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태영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식 권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권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 권력을 신속히 빠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면은 자랑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차별화된 그 지식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일단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차별화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의 권력, 이 프렌치하고 레이븐이라는 학자는 경영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리더십 관련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에는 5가지 권력이 있다. 5가지 권력이 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5개의 그 권력을 잘 일단은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5가지 권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강압적 권력, 그리고 또 합법적 권력, 세 번째는 보상적 권력,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적 권력, 마지막 5번째는 준거적 권력. 이렇게 5가지 그 리더십에 있어서의 권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강압적 권력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제재라든가 처벌 또는 위협을 가한다든가 협박,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그 후배라든가 또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이거 제대로 못하면 나 지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또 욱박 지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인 부하라든가 후배라든가 이런 직원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따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강압적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이끄는 이런 거고요. 또 하나 합법적 권력.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조직이 부여한 어떤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이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서 하급자인 과장이 상급자인 부장한테 좀 대들었다. 그러면은 상급자인 부장이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너는 과장이고, 야, 나는 부장이야. 너 계급장이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순간 하급장인 과장이 이제 그걸 깨닫고, 나중에 또 인사효과, 제대로 또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직급 타이틀, 이게 있다 보니까 따라가는, 이것이 이제 합법적 권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 권력인데, 보상적 권력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재무적으로 또는 비재무적으로,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돈 말고 다른 거, 이거를 제공을 해줌으로 해놔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이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일하는 직원한테 상사가 다가가지고 너 이번 일 이거 잘 끝내면은 내 인센티브 두둑하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그 돈, 인센티브 이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 상사의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상적 권력이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전문적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지식, 그리고 또 고급 지식, 차별화된 지식,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권력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 직원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팀에서 열심히 지금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배 직원이 옆에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본인이 아는 거거든요. 그 해결책을.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방법,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열심히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고민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선배 직원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적 권력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준거적 권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준거적 권력은 뭐냐면 인간적 매력에 의해서 따라가게끔 돼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또는 리더가 인간적으로 참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또 배려심 있고 포용력 있고 이런 인간적으로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감동이 돼서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프렌치하고 레이븐 이 두 학자는 리더십 권력을 5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5가지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구성원들 갖다가 리더가 이끄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식 권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5가지 권력 중에서 지식 권력은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전문적 권력, 이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식 권력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미래의 충격, 재상의 물결, 그리고 권력의 이동, 이런 책들은 우리 한국에 소개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읽어봤고 잘 압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1991년도에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세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 이렇게 91년도에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갖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는 없는 사람을 일단은 지배할 것이다. 이런 다소 좀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지식을 적게 가진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고 이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지식이 적으면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속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그 시점을 보죠. 이 책에 나온 시점이 1991년도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돼서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전적으로 우리가 또 과신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지식이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아닐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지식 권력자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오리지널 지식 권력자, 이 사람 누굴까요? 자, 그러면 진짜 권력자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권력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과거에 이야기한 1991년도에 그때 저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지식 권력자, 이거는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은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무조건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권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권력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이것이 오래전에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차별화된 지식, 남모르는 지식, 자, 이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누구랄 것 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식 권력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남모르는 이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지식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식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권력자는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차별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남도 모르고 그리고 차별화된 이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최종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또는 적게 갖고 있느냐, 또는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승부의 결정 결판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공이 그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권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